단기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놓치신다면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건강도 망가질 수 있어요. 먼저 체지방 1kg를 빼려면 7,700칼로리의 에너지 적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kg를 감량하려면 총 77,000칼로리를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2주, 즉 14일로 나누면 하루에 5,500칼로리의 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인 남녀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총 소모 칼로리는 보통 2,500에서 3,0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트 운동 선수들조차도 하루에 5,000칼로리 이상을 꾸준히 소비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2주 만에 10kg를 감량한다는 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단기간 다이어트로 살이 빠졌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체중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단식을 포함한 급격한 칼로리를 제한하면 몸에서 줄어드는 무게는 대부분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 먼저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은 수분과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같이 결합되어 있던 수분까지 함께 빠져나가 체중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3kg 정도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분이 빠진 거지 실제로 체지방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로 에너지를 제한하면 몸은 근육 단백질까지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면서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근손실을 일으키고 단기간 체중 감소는 실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 손실과 근육 손실의 결과일 뿐인 거죠. 여기서 문제는 호르몬인데요. 실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내분비 대사 논문에 따르면 단기간 다이어트로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했을 경우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이 낮아지게 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탐은 훨씬 강해지고 포만감은 줄어들어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억눌린 욕구들과 망가진 호르몬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폭식을 하게 되고 폭식 후 죄책감을 느껴 다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은 대사 적응 상태가 되어서 이전보다 칼로리 소모량은 줄어들고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려는 상태로 변해 적은 칼로리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요요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단기 다이어트는 처음엔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결국 대사율이 낮아져서 요요가 무조건 따라오는 구조예요. 살은 더 잘 찌고 이전보다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4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최소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고단백 식단은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비만연구협회에서는 식단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였을 때 식욕과 칼로리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단백질은 섭취한 칼로리의 20-30%를 소화 과정에서 바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실제 몸에 남는 칼로리는 더 적습니다. 반대로 칼로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근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요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사적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사적응이란 몸이 줄어든 몸무게와 섭취 칼로리에 맞춰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몸은 칼로리 소비를 줄이고 칼로리를 더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이 잘 찌게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대사적응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할까요? 영국 스포츠의학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6g에서 2.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을 가장 잘 지키면서 지방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몸무게 1kg당 1.6g의 단백질을 필수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하체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이요법만으로 단기간 체중을 줄이면 근육 손실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건강한 감량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데요.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하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퇴사두근, 분근, 햄스트링 같은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하체 같은 대근육 운동은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체지방 연소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항성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대사량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말 빠른 감량을 원하신다면 스쿼트, 런지, 레그프레스 같은 강도 높은 하체 운동을 식단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공복 유산소 운동이에요. 단기간에 빠르게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방을 소모해야겠죠.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과 글리코겐이 낮기 때문에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영국 영양학 저널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식후 운동보다 지방 산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이나 러닝 또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을 해주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체지방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는 분들은 식후 6시간 이후부터 공복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6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셔도 공복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목표 설정인데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의지만 믿고 시작하지만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는 의지만으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읽었던 나만의 체중 감량 비법이란 책에 나왔던 스마트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스마트란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제한이라는 5가지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구체적 부분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보다 주 4회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공복 유산소 하기처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측정 가능은 살을 빼야겠다라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일주일 안에 2kg를 감량하겠다처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2주에 10kg 같은 목표는 솔직히 현실성이 없고 실패했을 때 좌절감만 커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kg 또는 2kg 감량처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내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에 맞아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약속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침 출근 전 30분 운동하기처럼 생활 패턴에 맞게 정하셔야 합니다. 또는 건강 상태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실패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10kg 빼야지가 아니라 2주 안에 5kg 감량처럼 기간을 설정해야 집중력과 실행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목표와 원칙만 세워도 실제 생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그래도 약해진 의지 때문에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안에 있는 살찌는 음식 또는 간식을 모두 정리하시고 대신 방울토마토, 무가당, 무지방 그릭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들로 채워두세요. 그리고 집에 실내 자전거나 덤벨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들을 들여놓는다면 더 적은 노력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는 몸과 정신에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꼭 단기간에 감량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지켜주신다면 보다 건강하게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냥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구독해주시면 유용한 다이어트 정보들과 운동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